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 컴파일러 쪽을 좀 볼 텐데 이게 양이 좀 많아서 한 3파트 아니면 2파트 정도로 나눠서 볼게요. 자, 이제 형식 언어와 오토마타. 이 오토마타라는 개념 지금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식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오토마타라는 게 이제 형식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 PPT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형식 언어란 뭐냐? 이걸 볼 것이고요. 이 문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문법을 표기하는 기법, 그 다음에 유한 오토마타 이렇게 4가지가 이 PPT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형식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문법을 이해할 수 있고 표기법을 이해할 수 있고 유한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예, 목표가 되겠네요. 자, 문법이라는 애가 있고 이 문법을 통해서 언어라는 게 생성됩니다. 이 문법을 따라서 언어를 생성하죠. 스트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언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이 언어를 보고 문법을 디자인할 수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문법 인식기, 문법 타입이 0부터 3까지 있는데 이제 무제약 문법, 그냥 막 이렇게 열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 1이 가면 문맥 인식 문법, 그 다음에 자유 문법, 정규 문법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무시하시고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뒤에 가면 얘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나와도요. 이게 다음이 몇 번 타입에 해당하냐 뭐 이런 문제를 묻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상관없고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런 기호들을 해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법을 생성할 수 있고 뭐 이 문법을 통해서 다음 언어들이 생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호는 클로저라고 부르죠. 클로저, 스타 클로저, 뭐, 클린 클로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알파벳, 또는 non-터미널, 알파벳,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애들을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그 문자열이 유한하냐, 또는 무한히 반복되냐,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파벳 ABC를 갖고 생성할 수 있는 언어는, 뭐, 이렇게 문자열들이 있죠. 그냥 문법이 없으면 여기 있는 알파벳을 마구 섞어서 만들어도 해당하는 문자열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이제 문법이라는 걸 주게 되죠. 그럼 그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열을 생성하면 어떤 규칙성에 따라서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의 문자열 이름을 U, V, W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W는 A, B, A, A, A 자, 이런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좌우 짝대기를 짝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BC 또는 AB, AB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얘네 길이는 짝대기 즉 그으면 길이가 나온다. 자, 문자열을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붙입니다. 이렇게. 자, U가 이렇게 됐고 V가 이렇게 됐을 때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접속할 때는 UV와 VU는 달라요. 네, 다른 문자열이죠, 완전히. 네, BB가 먼저 오느냐, AA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접속한 문자열의 길이는 각각의 문자열의 길이와 동일하다. 당연하죠. 예. 접속한다고 뭔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갔다가 붙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다음 공문자열이 있죠. 이 입실론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공문자열은 아무것도 공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공문자열, 길이가 0인 공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또 요것도 우리가 아까 이거 표현했죠? 여기다가 스타를 붙이면
공문자열을 포함한 문자열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다 플러스를 붙이면 공문자열을 제외한 문자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 empty string 공문자열을 이게 입실론인가요? 하여튼 널 이걸 DB에서 널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널이에요. 이걸 표현하고 널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에서는 연산 중 접속 연산은 입실론을 항등원으로 취한다. 항등원 이게 길이가 0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u에다가 입실론을 붙이면 그냥 u가 되죠. 입실론에다가 u를 붙여도 u가 되죠. 그래서 항등원이라는 얘기예요. 접속할 때 항등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얘를 갖다 붙이면 언제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A에는 A가 N개 연결된 문자를 표기하고 A의 0은 공문자를 나타낸다.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R자가 붙은 애가 있어요. 문자열에다가 R자를 붙이면 리버스예요. 역순 이런 얘기입니다. 역순. 자, 여기 위에 타이틀 잘 보셔요. 여기 지금 형식 언어를 보고 있어요. 형식 언어. 지금 형식 언어에서 얘들을 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자, W는 U하고 V를 붙여서 연결해서 만든 문자열을 W라고 했을 때 U를 문자열 W의 접두사라고 한다. U. 앞에 붙었죠? 접두사. 그럼 전미사는 누구겠어요? V가 전미사가 되겠죠. 네. 진 접두사. 진짜 접두사는 입실론이 아니네. 입실론은 공이잖아요. 비어있는 거니까 진 접두사라고 보긴 어렵죠? 네. 진 전미사. 뭐, 이런 용어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입실론을 붙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여기 이거를 클로저라고 읽어요. 클로저라고 읽는데 클린 클로저, 클린 클로저. 네. 또는 스타 클로저. 이게 시그마라고 읽나요? 이 수학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시그마죠? 맞나? 하여튼 요거에 스타 또는 요거에 플러스. 플러스는 파지티브 클로저라고 읽고요. 얘는 클린 클로저라고 읽습니다. 클린 클로저는 공문자열을 포함한 공문자열을 포함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파지티브 클로저는 공문자열을 제외한 문자열을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 클로저 또는 시그마 대거.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스타 클로저에서 입실론을 뺀 공문자열을 뺀 걸 파지티브 클로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0과 1로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이걸로 문자열을 만들면 0과 1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여기다 지금 스타 클로저는 입실론을 포함하는 거예요. 공집합도 상관없다. 이 얘기고요. 파지티브 클로저는 입실론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얘기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이 스트링들은 지금 문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아직 문법이 안 나왔으니까 문법이 없으니까 그냥 두 개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은 뭐 A, B, C만 포함되어 있으면 다 가능하죠. 그죠? 다 가능하고 입실론은 포함되고 이게 스타 클로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지티브 클로저에서는 입실론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뭐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알파벳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 스타, 클로저라고 읽어야 되나. 이것도, 네, 좀 책이 차에 있어서 모르겠네. 자, 이거의 부분 집합. 자, 유한 언어는 언어에 속한 문자의 수가 유한 개일 때 유한 언어라고 그래요. 무한 언어는 무한일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AB 가지고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었습니다. 쭉. 이건 무한 언어죠. 뭐 A만 무한대로 계속 붙이고 있어도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죠. AB 말고 다른 알파벳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AB만 가지고 무한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L2, 3, 4는 2, 3는 유한 언어죠. 또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유한하다. 자, 얘는 무한이다. 지금 L5 같은 경우도 무한 언어예요. 그죠? AN, BN을 A에 N, B에 N 이렇게 해놓고 N이 1보다 크대요. 그럼 숫자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도 무한으로 뻗어나가겠죠. 이런 걸 무한 언어, 유한 언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언어라는 건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니고, 자, 단지 문자열대 집합이기 때문에 형식 언어 이론은 문자열 집합의 속성에 관한 이론이다. 문자열 속성에 관한 이론이에요. 속성. 네.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컴파일러를 만들 때 얘가 문법에 맞니 안 맞니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포.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공백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변수가 나와야 되죠. 포 다음에 이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거 컴파일러에서 하는 거예요. 이 뒤쪽에 가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표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진 않고 이거를 저는 이거는 공부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대학 때 배우고 임용 때 하고 다른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두 언어 L과 M의 합집합 이것은 L에 속한 문자열이거나 M에 속한 문자열이다. 당연하죠 뭐. 자, 이 S가 합집합이니까요. 아까처럼 붙인 게 아니에요. 합집합이기 때문에 자, 두 개 합집합에 속해 있는 S는 L에 속하거나 또는 M에 속한 문자열이다. 그 얘기가 돼 있죠. L2와 L3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뭐 두 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두 언어의 접속 두 언어를 L과 M을 접속하면 컨캐터네이션 컨캐티네이션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접속은 이렇게 하면 L에 속한 문자열과 M에 속한 문자열을 접속한 것으로 접속해버리면 이제 그 문자열은 L에 속하지도 않고 M에 속하지도 않죠. 사실은 전혀 다른 문자열이 되니까요. 그죠? 이 XT에 S는 L 혹은 T는 M 네, 이건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거듭제곱. L의 거듭제곱은 자, 0부터 그냥 L이라는 문자열을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거듭제곱이라는 건 붙여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한 번이면 1이면 A나 BA 만약에 L2다. 그러면 얘를 서로 곱했다고 생각하고 뒤에다가 항상 오른쪽에 붙입니다. 오른쪽에 붙이면 여기도 A가 있고 BA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자열로 나오는 게 AA가 나올 수 있고 A에다 BA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A에다 BA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BA에다 A를 붙일 수도 있고요. BA에 BA를 붙일 수도 있죠. 자, 이게 그 다음에 L3 하면 여기다 한 번 더 하는 거죠. 뒤에다가 A에 A, BA 이렇게 해서 그럼 AAA 그죠? AABA 그 다음에 ABAA
이렇게 곱하면 A, B, A, B, A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자, 요게 거듭 제곱의 표현이에요. 근데 네, 항상 오른쪽에 붙인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기존에 있던 문자열 오른쪽에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0제곱을 했을 때는 입실론 공문자열이 나온다. 자, 클린 클로저와 포지티브 클로저. 다음 언어 L은 클린 클로저 스타를 붙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문자열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 또한 언어 L의 포지티브 클로저는 공문자열을 제외한 이렇게. 자, 그래서 0과 1이라면 클린 클로저는 입실론을 포함하여 0과 1로 만든 모든 문자열. 포지티브 클로저는 입실론을 제외한 0과 1로 만든 모든 문자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이 나옵니다. 여기 3번, 위에 보시면 형식 문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 뒤까지는 형식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에요. 이제 여기부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학원에서도 아마 여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 grammar, 문법은 이런 뜻이에요. 문법 G는 V의 N이죠. 여기 항목이 4개가 나오는데요. non-terminal, 터미널, 이게 문법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트 문자예요. 이 4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non-terminal 교대의 유한집합이고요. 터미널의 유한집합이에요. 터미널 기호와 non-terminal 문법 기호가 P고요. 여기 생산 규칙 P예요. 프로덕트 룰. 지금 터미널과 non-terminal은 non-terminal에서 시작해서 이 모든 문법은 터미널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이 생산 규칙에 따라 쭉 유도해서 갔을 때 마지막에 터미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터미널이 단말이라는 뜻이 끝 이런 뜻이잖아요. 끝이 났을 때 non-터미널로 끝나면 그 문법은 잘못된 문법이고요. 터미널로 끝나야 됩니다. 터미널로 마지막 생성 문자가 딱 터미널로 문자열이 생성돼야 올바른 생성 규칙을 가진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S는 기호에 따라서 시작 기호입니다. 시작 기호. 뭘로 시작할지. 자, left side, right hand side. 자, 왼쪽 기호가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지금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터미널, non-터미널, 생성 규칙, 스타트 문자.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문자는 non-터미널 기호. 그 다음에 소문자,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은 터미널 기호. 얘들은 터미널 기호죠. 특히 소문자, 터미널 기호입니다. 자, XYZ 같은 영문자 끝부분의 대문자는 터미널 기호와 non-터미널 기호를 나타내는 문법 기호다. 문법 기호. 문법을 나타낼 때 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생성 규칙이 알파는 베타 1, 알파는 베타 2 이렇게 가는 규칙이 있다면 요거 짝대기 가지고 두 개를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짝대기가 5어란 뜻이잖아요. 5. 알파는 베타 1 또는 베타 2로 갈 수 있다. 유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문법 G는 non-터미널 기호는 S하고 A가 있고 터미널 기호는 0과 1이 있고 생성 규칙은 P고 스타트 문자는 S다. 이렇게 하면 생성 규칙이 P니까 P는 에서 나오는 이 생성 규칙들이 주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S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S는 0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바꿨으면 S는 0AS 또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는 S1A 숫자 1이죠. 또는 10 또는 S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뭐 생성 규칙은 몇 개냐? 5개.
자, SA는 넌터미널 기호고요. 0과 1은 터미널 기호고 S는 시작 기호다. 자, 축약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걸 시험에 내면 뭐 간단하게 되는 건, 자, 이 문법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짧은 문자열을 써봐라. 입실론을 제외한, 이렇게 쓰겠죠. 입실론을 제외한 가장 짧은 문자를 써봐라. 그러면 0 이렇게 쓰면 되죠. 왜? 넌터미널로 끝나면 되니까 S가 누굴 찾으면 돼요? 그냥 S가 바로 넌터미널을 찾으면 되죠. 네. 그럼 0. 그 다음에 뭘 써볼까요? 길이가 3인 이 문법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길이가 3인 문자열을 써봐라. 3이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길이가 3이려면 S가 바로 0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럼 S는 0AS 이렇게 하겠죠? 이 상태에서 3인 문자열은 안 나오겠네요. 3인 문자열은 안 나오고 제일 짧은 4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S가 바로 0으로 유도되면 0, A,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1, 0으로 집어넣으면 0, 1, 0, 0 이렇게 유도되겠네요. 4가 나오겠네. 0을 제외한 제일 짧네. 문자열 4, 길이가 4인 문자열.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S가 0AS. A가 SS니까요. 0, SS, S 이렇게 되겠네. 이 S 이렇게 바뀌면 그죠? 그 다음 다 0으로 취하면 0, 0, 0, 0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자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해보면 S가 0AS 이걸 유도한다 그래요. 유도할 때는 화살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를 요걸로 한번 치워내 볼까요? S1 네, 저걸로 이렇게 하면 0은 있고 A를 S1 A S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S를 다 0으로 치워내보면 0, 0 결국 S는 0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S가 완벽하게 A로 치환되지 않기 때문에 S는 0으로 끝나야 되고요. 1. 그 다음에 이 A도 SS로 해야 끝나겠죠? 네, 얘도 0으로 치환해보고 그 다음에 0, 0, 1, 0, 0, 0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어떤 길이에 있는 뭐 문자를 만들어 봐라 이러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학원 문제집에는 요게 많이 나오죠. 요거 네, 요걸 학원에서 이제 많이 본 문법이 요겁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뭐 애매성이 있느냐, 모호성이 있느냐, 모호성을 해결해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모호성을 해결하거나 모호성을 확인하는 건 뭐 되게 쉬운 작업이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그 특징을 딱 보시면 보세요. 일단 요걸 먼저 풀어보죠. 자, 넌터미널 기호들이 누가 있나요? E가 있고 T가 있고 F가 있죠. 네. 생성이 잘 된 규칙은 왼쪽이 하나, 넌터미널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문법 아까 타입 0, 1, 2, 3, 4 나올 때 0, 1, 2, 3이 나올 때 그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넌터미널 기호고요. 자, 연산 기호, 가로 기호, id까지 소문자로 되어 있죠. 소문자로 되어 있는 애, 이런 애들은 숫자, 이런 애들은 터미널 기호다. 자, 2는 스타트. 생성 규칙은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법은 되게 표준화된 문법이잖아요. 많이 보는. 그래서 모호성을 없애고, 뭐, 그렇게 하려면, 보세요. 자, 이 첫 번째 문법을 보시면, 2에서 가죠. 자, 시작하는 문자는 이쪽 왼쪽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표시하면, 일관되죠, 이렇게. 일관되게 표시하면 모호성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면 모호성이 생깁니다. 그럼 얘를 t로 대치하는 거예요. 다음 문법으로. 결국 여기 2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2에서 T로 갔다가 T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다시 2로 갈 수 있는데 갈 때 가로를 쳐주면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네, 모국성이 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국성을 없애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쪽으로 사이드로 밀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서 표시하시면 되고요. 뭐 뒤에 가면 보시겠습니다. 자, 유도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S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이 이중화살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규칙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1개짜리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유도된다 할 때는 2개를 쓰는데 이거는 책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할 때 2개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시험에서 유도해봐라 이랬는데 이중화살표가 아니니까 감점 뭐 이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르게 일단 다르게 표현한다는 건 알고 계셔라. 자,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타가 있으면 0번 잘못 썼네요. 짠. 네. 위점자로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위점자. 단축키가 있나? 이야. 짠. 됐습니다. 자, 표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스타일 때는 0번 이상 유도. 그러니까 빈 문자열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지티브가 들어가면 한 번 이상 유도가 되는 거죠. 한 번 이상. 이거 N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네. 아, 이걸 제가 PDF를, PPT를 바꾸다 보니까 좋아져서 예전에는 막 엉망진창으로 나오는데 지금 좋아져서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가 가끔 튀어나오네요. 자, 알파1은 알파1에서 알파 n으로 유도가 된다. 그럼 알파1에서 알파2, 알파3 땡땡땡 해서 유도가 되겠죠? 이것이 V스타에 속하고 알파1이 알파2로 유도되고 2가 3로 유도되고 땡땡땡 해서 알파 n이 존재. 그럼 알파1에서 알파 n이 생성 또는 유도된다고 말한다. 알파 n은 알파 1, 알파 1으로 감축된다고 말한다. 근데 감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생성되거나 유도되거나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단일 화살표는 생성 규칙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 화살표는 유도 과정에 쓰인다. 그래서 여기도 생성 규칙에 쓰였죠. 유도 과정에 쓰이죠. 자, 생성 규칙은 가로 안은 적용된 생성 규칙이다. 규칙이니까 화살표가 하나. 유도된 거니까 2개. 다음 문자열 0은 유도에 생성되므로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S는 0AS. 아, 이거 아까 나왔던 그거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A는 SS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SS. S는 0으로 치환되니까 0. 0으로 치환되니까 0. 0으로 치환되니까 0. 이렇게 해서 0000이 유도될 수 있다. 그래서 S의 스타 유도는 00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문자열은 유도에서 생성됨으로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자,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준 생성 규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문자열을 문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A가 S1A로 유도되고 S는 0으로 유도되고 1A가 있는데 1A가 있죠? 1A가 있는데 자, 여기 그냥 내려오고요. A가
A가 10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까. 그래서 A가 10으로 가고 S가 0으로 가면 이런 문자열도 생성될 수 있다. 유도될 수 있다. 자, 형식 문법 계속 갑니다. ID 플러스 ID 곱하기 ID가 이제 이거는 네, IT 쿡북이라는 IT 쿡북이 그 무슨 출판사죠? IT 쿡북이 우리가 아는 출판사인데? 네, 우리가 아는 출판사예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PPT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그 생산 규칙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강사는 이런 걸 딱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자, 요 생산 규칙에 의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ID 더하기 ID 곱하기 ID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생산 규칙만 가지고 이걸 가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2는 2 더하기 t를 선택해서 2 더하기 t.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를 t로, 앞에 있는 2는 t로. 그래서 t로. 그럼 t 더하기 t가 되죠. t 더하기 t에서 우리가 일단 오른쪽에 있는 애는 가로 2 이쪽으로 유도돼야 될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애는 id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애를 먼저 왼쪽부터 유도해서 가면 됩니다. 자, F로 유도하고 F가 ID가 되고, 그러면 ID 더하기까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지금 T를, 우리는 이제 T가 이렇게 유도되면 돼요. ID 더하기 ID. 이렇게 유도되면 되죠? 그럼 T를 뭘로? F로. T를 F로 치환하고 F를 가로 2로 치환합니다. 가로 2로 치환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2 더하기 2로 치환하고 얘를 곱하기니까 t로 치환해서 t 곱하기 f로 치환하면 그 다음에 두 개를 id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 t를 f로 치환하고 f를 id로 치환하고 이쪽 f도 id로 치환하고 이러면 id 더하기 id 곱하기 id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얘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한다는 건요, 그냥 계속 치환해 나가는 거예요. 치환해 나가는데, 효과적인 건 왼쪽부터 치환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헷갈리지 않고. 막 중간 거 했다가 앞에 거 했다 뒤에 거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치환해 나가시면 좋은 문장이 됩니다. 자, 문장 형태. S는 W1으로 유도되고, W2로 되고, 3도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도 과정이 있을 때, S 스타 유도 S 스타는 W이고 W가 V 스타에 속하면 W 문장 형태 센텐스 셜 폼 문장 형태라고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 문장 형태는 터미널 기호와 넌 터미널 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문장은 터미널 기호로만 구성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문장은 터미널 기호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규칙이 터미널 기호로만 안 끝나면 그건 문법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문장과 문장 형태 구하기. 자, 우리가 2에서 이거 어디죠? 자, 유도할 때 이때 문장 형태를 보여보자. 유도 과정 중에 있었던 문자야. 요거 등은 문장 형태이고
터미널 기호로만 구성되어 있는 000은 문장이다. 문장 000은 시작기호 S로부터 생성된다고 한다. 유도된다고 한다. 생성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용어는 안 중요합니다. 개념만 하시면 돼요. 자, 327에서 유도했을 때 이때 문장과 문장들을 구해보자. 유도가 되었을 때 문자열, 쫘라라라. 이 문자열이라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문자열, 요거. 그래서 걔를 지금 여기 다 나열한 거예요. 네. 문장 형태고, 이 중에서 터미널 기호로만 구성되어 있는 얘들을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문장은 시작기호 2로부터 생성된다고 한다. 이렇게 문법 G로부터 생성된 문장의 집합을 언어라고 하고, 문장의 집합을 언어라고 하고요. 랭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랭귀지, 자, 이 문법으로부터 생성된 언어, 랭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다 개념이고요. 이런 개념이고, 이게 이제, 왼쪽으로 반복돼서, 또는 오른쪽으로 반복돼서 어떤 문자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떤 문장을 주고 문법을 생성해봐라. 그 문제가, 지금 요 오토마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4개 정도. 물론 이제 나오면 한 문제만 나오겠지만 그 4개 정도. 모호성을 해결해라. 그 다음에 문법을 주고 생성되는 문자열을 써라. 또는 문자열을 주고 문법의 빈칸을 채워라. 뭐 이렇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세요. non-터미널 기호, 터미널 기호. 얘는 뭐라고요? 생성 규칙, 시작 문자, 스타트 문자. 그래서 자, 생성 규칙을 보면 S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작 문자예요. 요 4개의 규칙 중에서 이걸 제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 다른 걸 먼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제일 먼저 해라. 네. 그래서 생성되면 뭐가 생성되느냐? S는 A로 가고 A는 A, B, C를 할 수도 있고 A, A, B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 B, C를 했을 때 B, C는 B, B로 치환되니까 A, B, B라는 걸 생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A, B, C 얘는 유도가 될까요? 정확한 문법일까요? 가보죠. A는 A, B, C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B, C는 B, B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A, A에 B, B가 되고 B, C가 되네요. 그리고 B, B는 B, B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A, B에 B, B, C가 되고 얘는 B, B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A, B, B, B가 되겠네요. 이런 문자리 나오네요. 네. 이거를 딱 간단하게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기 나왔네요. 나오네요. 네. 이런 문법이 생성이 되더라. 이런 문법이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써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AN, B의 M인데, NM은 1보다 크더라. 1보다 크거나 같더라. 근데, 저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제일 짧은 문자열이 A, B, B잖아요. 제일 짧은 문자열이 A, B, B면 A는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만 B는 2부터 시작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A, B라는 문자열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A, B라는 문자열이 나올 수 있을까요? A, B라는 문자열이
나올 수가 없죠. A, B, B가 제일 짧죠. 그러면 얘를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B의 M인데, N은 1보다 크고, M은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죠. 사실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항상 길이를 보시면 B가 월등 길죠, A보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A, B, B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렇게 쓰라고는 안 나오죠.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건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항상 A보다 B가 2배 많거나 길다면 뭐 3배 많거나 그렇게 아니면 앞에 A가 2개 있으면 B가 1개 있고 이렇게 얘가 4개 있으면 B가 2개 있고 4개 있고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랬을 때 완벽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시험에 나오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는 안 나옵니다. 채점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 생성된 언어 중에 제일 짧은 애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짧은 애? S가 D, A, D. 여기서 A를 지원하면 D, B, D. 이렇게 되죠. 한번 긴 문장으로 가볼까요? D, A, D가 A를 D, A, D를 지원하면 D, D, A, D, D. 이렇게 되겠죠. 결국 A는 뭘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B로 바뀌죠. D는 겁나 길고. 그럼 얘는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처럼 표현하면 D의 N, B, D의 N, 긋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앞뒤로 여러 개 N이 들어가고 중간에 마지막 끝날 때는 항상 가운데 B가 들어있는 그 반을 딱 B를 중심으로 반을 딱 접으면 좌우 대칭인 애가 나오겠죠. 네, 요렇게. 시험 문제는 이런 애가 나옵니다. 이런 애가. 명확한 애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촘스키에 의해서 생성된 문법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눠졌는데 이를 촘스키 계층 구조라고 한다. 0, 1, 2, 3. 0은 무제약 문법입니다. 아까 타입 제로였던 애가 얘예요. 제약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0, 1이 있는데 이걸로 문자를 생성해봐라. 이랬을 때 이게 무제약 문법. 그냥 내 마음대로 생성하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없도록. 자, 그 다음에 유형 1은 문맥 인식이라고 하는데 문맥 인식.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길이가 오른쪽 길이보다 크지 않을 때 이거를 문맥 인식이라고 한다. 문맥 인식 타입.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가는 것으로 알파는 공문자열이 될 수 없다. 당연하겠죠. 베타는 공문자열이 될 수 있는데 알파는 공문자열이 될 수 없다. 이게 타입 1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 2는 문맥 자유, 컨텍스트 풀이라고 하는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생성규칙 왼쪽 부분은 하나의 넌터미널 기호, 오른쪽은 문자열. 이러면 이거는 문맥 자유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 문법은 자, 생성규칙에 따라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세요. 넌터미널이 오른쪽에 일관되게 붙거나 아니면 넌터미널이 왼쪽에 붙거나.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넌터미널이 가운데 있죠? 요거는 정규 문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길이상으로 봤을 때 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타입 문맥 인식 문법은 된다. 문맥 인식 문법은 된다. 그 다음에 문맥 자유는 뭐라 그랬어요? 생성규칙 왼쪽 부분은 하나의 넌터미널 교, 오른쪽은 문자열. 지금 왼쪽이 하나의 넌터미널 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맥 자유 문법에도 속하죠. 그런데 이쪽 생성규칙의 이쪽 오른쪽 부분에서 지금 넌터미널이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이 규칙에 어긋나죠. 지금 여기 이 규칙에, 그죠? 그래서 넌터미널 기호가 한쪽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이게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여러 규칙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일관적으로 표현이 돼야 모호성이 사라져요. 모호성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일단 문맥 인식 문법인지를 봅니다. 알파, 왼쪽이 베타의 길이보다 오른쪽보다 크지 않은지,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알파가 크지 않으면 됩니다. 같아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는데 크면 안 돼요. 크면 문맥 인식도 안 돼요. 문맥 인식이 1이고 얘도 안 되면 0타입이 되는 거죠. 그냥 무제약 문법 이렇게 돼요. 문맥 인식이 아니라면 무제약 문법 0. 자, 문맥 인식 문법이라면 자유 문법인지 판별해야 되겠죠. 자유 문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 문법 왼쪽이 전부 다 넌터미널로 되어 있는지, 넌터미널 왼쪽이 넌터미널 하나의 넌터미널로 되어 있냐? 그러면 자유 문법. 하나의 넌터미널로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이 넌터미널이 일관되게 다 오른쪽이나 다 왼쪽으로 붙어 있느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규 문법.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맥 자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죠. 왼쪽이 하나씩밖에 없네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 인식은 되죠. 문맥 인식,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왼쪽이 전부 다 하나의 넌터미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맥 자유. 자, 그런데 지금 넌터미널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막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정규 문법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건 네 가지 규칙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정규 문법이냐 뭐 문맥 자유냐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들으면 학원에서 자, 이게 문맥 자유냐 뭐 타입 제로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서 그래 그러면서 문맥 자유를 또 받아 적어가며 네. 그 못 알아듣는 걸 받아 적을 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알아들으라고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시험에 그걸 쓰라고 내진 않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맞지 않아서 얘는 정규 문법은 아니에요. 문맥 자유 문법까지는 오케이. 자, 요것도 한번 판별해 볼까요? 자, 왼쪽이 다 넌터미널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넌터미널인데 하나야. 지금 이 사각형은 변환이 잘못돼서 나온 겁니다. 네. 자, 넌터미널로 다 하나고,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문법 바로 밑에 있는 문맥 자유, 컨텍스트 프리 문법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면 정규 문법인지 볼까요? 정규 문법. 보세요. 문맥 자유 문법이다. 하지만 생성규칙 2는 2 더하기 t에서 생성규칙 오른쪽 부분이 정규 문법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정규 문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법은 문맥 자유다. 왜 정규 문법이 아니야? 넌터미널이 터미널 오른쪽에 있거나 터미널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터미널 교가 여기 있잖아요. 터미널 교. 그죠? 터미널 교. 터미널 교 좌우 다 있죠.
얘는 또 가운데 있죠. 좌우에 다 있으면 일단 넌터미널 기호가 이렇게 넌터미널 기호가 터미널 기호의 좌우에 있으면 일단 무조건 정규 문법은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한번 판별해 볼까요? 자, 왼쪽이 넌터미널로 안 돼 있네요. 그죠? 넌터미널로만 돼 있으면 타입 2 컨텍스트 프리가 되는데 문맥 자유 컨텍스트 프리. 근데 왼쪽이 넌터미널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터미널 뷰랑 같이 붙어 있고 게다가 두 개예요. 자, 그러니까 2단계도 안 되니까 1단계가 되겠네요. 1단계가 되려면 알파가 베타보다 짧아야 돼요. 크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같고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같네요. 그러니까 1단계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맥 인식 되겠습니다. 문맥 인식 컨텍스트 센시티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규칙 문맥 인식 문법 맞죠? 그런데 여기가 왼쪽이 넌터미널 기호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 자유가 아니다. 좋네. 이거 예제가 너무 잘 나왔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왼쪽이 지금 넌터미널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길이를 봤을 때 왼쪽이 다 짧죠. 짧거나 같으니까 문맥 자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규 문법인지 봐야 되겠죠? 정규 문법인지 보려면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넌터미널이 자, 터미널 그 위에 오른쪽에 붙어 있네요. 그럼 그 다음 것도 오른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 것도 오른쪽에 붙어 있네요. 그럼 우선형 정규 문법이 되겠네요. 정규 문법이네요. 처음으로 정규 문법이 나왔네. 자, 정규 문법이면서 어느 쪽? 우선형이다. 자,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규 문법 제일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 대칭 언어 뒤집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회문 언어는 기러기 이런 거예요. 기러기 뒤집어도 기러기. 자, 괄호 언어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건 아까 그거입니다. 튜링이라는 애도 한번 찾아보시면 튜링 기계,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튜링 머신, 튜링 기계, 수학 천재가 만든. 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 정도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잘라서 이제 표현법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